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김만배 소위 50억 클럽 관련해서 그동안 수사가 미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50억 클럽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거기다가 김수남, 최재경,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지금 사법 처리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박영수와 곽상도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재명 1심, 2심에서 벌금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시켜 무죄로 나와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아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 전 권순일 대법관의 뇌물로 로비해서 파기환송해서 무죄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순일의 의혹 재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치를 세워야 하는 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판결을 조작한 사법거래 이건 꼭 밝혀져야죠. 교활하고 악랄한 법치를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인간들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권순일과 의심가는 공직자를 빨리 잡아 구속수사해야 자유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이 살 길입니다. 권순일, 이재명 등 조속히 처벌해 주시고 2024년 5월 14일 김성태 재판에서 진실을 폭로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직대북송 금사건, 권순일 의혹 재판 사건 등에 연루된 증인인 김성태의 신변 안전을 윤 대통령 정부는 철저히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증인 5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규명하여 주세요. 권순일 대법관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관해 알고 싶지요. 자, 지금부터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이 배심원으로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의 재판 관련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고 나오면 재판 결과를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기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이게 거짓으로 들통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즉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그런데 벌금 300만원이 바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되자 무죄로 나온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이 8번 찾아가서 만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뚜렷한 물정을 지도 못했고 질이 멸멸했는데 최근에 권순일이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SBS 기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입니다. 자,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대주주였던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약정을 받았습니다. 권수는 부인했지만 퇴임 2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환송됐을 때의 권순일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선거 전으로 해서 만배 권순일 사무실을 찾아갈 때 비타 500요런 박스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8번이나 찾아갔다 갈 때마다 왜 갔냐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이발소가 깨끗해서 그래서 이발소를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구에서 누구 방문 적었는데 권순일 적었고 그래서 권순일을 적어놓고 가기는 거기 가지 않고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짜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2021년 11월 달에 한 차례 권순일을 소환 조사를 한 뒤에 권순일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봐주고 있는 것 아닐까 했는데 최근에 검찰이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시절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서 변호사법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렇게 SBS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녹취는 권순이 대장동 송전탑을 밑으로 지하로 파는데 여기 소송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 하는 이 발언 내용이 담겼다 합니다. 권순일의 법률 자문 사실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이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핵심은 이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최근에 발견한 자신의 책 당신들이 댄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만배에 이렇게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1심 판사인 때 180억을 썼다. 근데 2심 판사는 CR도 안 먹히더라. 2심 판사 그래서 2심 판사가 300만원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심 판사가 180만을 만약에 이 김만배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여기도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이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판사들이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그 김만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유동규 그야말로 권순일을 김만배 찾아갈 때 비타 500 음료 박스를 들고 찾아간 게 8번이었다고 합니다. 권순일이가 그만두고 난 뒤에 자신의 회사에서 매월 1,500만원씩 연간 약 2억여 원 상당의 고물료 별도로 지급했다. 거기다가 자신이 김만배로 더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이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를 하는 창구가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쌍방울은 지금까지 이재명과 그리고 이화영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등등에서도 관계돼 있고 대북 사업 그런데 김만배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권순일 로비를 했다 이 말은 쌍방에게 부탁해 가지고 돈을 주고 권순일 뭔가 해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쌍방울과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 이화영 그래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상당히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여기가 뭔가 추가로 드러내면 또다시 양쪽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동규 2020년 그때 들려준 말이 바로 이 쌍방울에 통해서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2월 달에 대법원 판결 직후에 수원에 있는 정자동 SK뷰 아파트 단지 스포츠센터 앞 야외에서 김만배 만났는데 그때 들려준 말이 바로 이 쌍방울에 통해서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그 당시 자기 책에 적었습니다. 최재경에게 그 말을 전하자 최재경은 검찰에서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사람입니다. 최재경 이게 그 말을 전하자 그가 했던 말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법원 관계자들한테는 나보다 김만배 더 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 로비가 먹혀 서인지 그 이후에 이재명은 아주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지금 뭔가 이 권순일 관련된 이 증언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오로지 녹취 파일 하나만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녹취 파일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거기에 녹취 파일 이게 바깥으로 전해지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뭘 했나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도 하고 그래서 잊어질만 하면은 검찰이 뭐 하나 뭐 봐준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은 뭐 하나 압수수색한다 또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재명 관련된 수사 검찰이 안 나는 건지 그러고 봐주고 있는 건지 덮고 있는 건지 뭔가 수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지 알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읊어드린 것처럼 이 유동규 씨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전부 다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고 아니 진술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책만 보면 검찰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새롭게 지금 발견이 되고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워낙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모의 무력 제거 수술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든 관심은 자신의 사법 처리에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은 뭔가 느긋하게 병원에서 뭔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서 또 뭔가 이 거래를 하려고 한 것 아닐까 묘한 타임의 김용도 지금 바로 석방이 됐고 정진상은 밖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마음만 먹으면 이 세 사람 사이에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사건에 대한 배심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관련자들을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하겠지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신속하고
과감하고 극적인 수사를 해 이재명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발본 3건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도 함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쌍방울 김성배 회장이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진술한 내용과 기자들의 질문에서 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거짓말들을 해서 재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영의 검찰의 연호의 술자리 회유 사건 등도 다 거짓말이며 수감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 한 번도 이재명, 김만배, 이화영, 권순일 등과 대질 신문이 없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자기와 대질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사건, 이재명 사건, 그리고 권순일 의혹 재판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구속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빠른 수사를 해서 이들은 죄값을 철저히 치르도록 판사들은 정의와 국법에 입각해서 판결에서 해당 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부패한 판사와 좌파, 편향 판사는 국법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법치가 무너져 이들 범법자들이 활보하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윤 정부는 이들 범죄 집단이 세상을 활보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엄한 국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천해서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 또한 법치국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오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